이제부터 모든 회로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증폭기에 대하여 설명할 텐데, 전자회로에서의 증폭기를 설명하기에 앞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기계적 증폭기의 동작 원리를 고찰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지렛대를 예로 들면, 지렛대는 받침점을 기준으로 양 끝까지의 거리가 D1, D2일 때 한쪽을 움직이면 다른 한쪽이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양쪽의 움직이는 각도가 동일하다는 물리적 법칙이 적용되며, 움직인 거리 L과 각도 세타 사이의 변환에는 받침점까지의 거리 D가 계수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입력 쪽에서 L1만큼 움직이면 거리 각도 변환 관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타1으로 변환되고, 그에 따라 L2는 다시 각도 거리 변환 관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의 움직인 거리의 비율, 즉 이득은 거리 각도 변환과 각도 거리 변화에 사용된 계수인 받침점까지의 거리 비율로 정하여집니다. 또 다른 예로 다음과 같이 단면적이 다른 두 개의 물통이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일정량의 물이 차 있다면 양쪽 물 높이가 동일한 상태로 유지되지만, 한쪽 물에 압력을 가하여 H1만큼 높이를 낮추면 반대쪽 물통의 수위가 H2만큼 높아지는데, 물의 총량이 일정하여 한쪽 물통에서 물의 양의 변화가 다른 쪽에서의 물의 양의 변화와 같아야 한다는 물리적 법칙이 적용됩니다. 이때 물의 양과 높이 사이의 변환에는 다음과 같이 단면적이 계수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입력 쪽에서 높이 변화 H1은 1번 물통의 물의 양의 변화 델타 Q1으로 변환되고, 이 변화량이 2번 물통에 전달되어 물의 양과 높이의 변환 관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번 물통에서 높이 변화 H2로 변환됩니다. 따라서 입력과 출력의 높이 변화의 비율, 즉 이등은 두 물통의 단면적 비율의 역수로 정하여집니다. 전기적인 경우에 대하여 트랜스포머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트랜스포머는 양측의 코일의 권선비가 N1, N2로 관계져 있으며, 한쪽에서의 자기장 변화가 다른 쪽의 자기장 변화로 손실 없이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류 변화와 자기장 변화의 변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코일의 감긴 횟수에 비례하며, 자기장이 변화될 때 발생되는 전압 또한 단면적과 자기장의 변화율에 비례하는 다음과 같은 변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 포트에 소신호 절하 V1을 가하면 위의 전압 전류 변환 관계에 따라 전류 I1이 흐르게 되고, 그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이 자기장의 변화에 의하여 2번 포트의 코일에는 다음과 같이 전압 V2가 발생하고,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비율, 전압 이득은 권선비로 정하여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입력측과 출력측 모두에게 적용되어 유지되어야 하는 매개 물리량이 있어서 시스템의 물리적 현상을 지배하는 거버닝 펑션이 있고, 입력 물리량을 매개 물리량으로, 다시 매개 물리량을 출력 물리량으로 변환시킬 때 사용되는 계수의 비율이 개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폭기들은 모두 특정 물리량이 증가하면 거버닝 펑션의 지배를 받는 다른 물리량은 반드시 감소하여 총량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력 전력은 반드시 입력 전력보다 작은 수동 증폭기, 패시브 앰플리파이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증폭기라기보다는 크기 변환기, 스케일러에 가깝습니다. 이에 반하여 능동 증폭기, 액티브 앰플리파이어는 출력 전력이 입력 전력보다 크고, 출력의 전력은 입력이 아닌 전원에서 가져오는 것이며, 입력은 전원으로부터 부하까지 전달되는 전류를 제어하기만 하기 때문에 입력 전력이 출력 전력으로 전달되거나 더하여지지는 않습니다. 이때 이득은 패시브 앰프와 마찬가지로 전압 전류, 전류 전압 변환 과정에서 적용되는 계수 비율로 정하여집니다. 통상 증폭기라 함은 전압 입력, 전압 출력을 갖는 전압 증폭기를 일컬으며, 전압 증폭기 이외의 증폭기에 대하여는
학기 후반부에 다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증폭기는 입력 전압에 따라 출력 노드의 전압을 올리거나 내려야 하는데, 한 노드의 전압은 그 노드로 전류를 인가하거나 빼냄으로써 올리거나 내릴 수 있으며, 이 전류가 출력 저항과 곱하여져서 출력 전압으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력 전압에 따라 전류를 발생하는 트랜스 컨덕터는 전원의 가장 높은 전이 VDD로부터 출력 노드로 흐르는 전류 IP와 출력 노드에서 전원의 가장 낮은 전이 VSS로 흐르는 전류 IN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입력 전압이 IP 또는 IN 전류로 변환될 때의 계수가 GM이라면 전압 증폭기의 이득은 다음과 같이 입력 전압을 전류로 바꾸는 트랜스 컨덕턴스와 이 전류를 전압으로 다시 변환하는 저항의 곱으로 정하여집니다. 이러한 원리에 기반한 반전 증폭기들을 다음과 같이 NMOS 인버터, PMOS 인버터, 푸시풀 인버터로 구성할 수 있으며, 그 동작 원리는 DC 해석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인버터의 동작 영역 중 트랜지스터가 포화 영역에서 동작할 때만 증폭기로서 동작하기 때문에 동작점을 설정하고 동작점 주위에서 소신호에 대하여 증폭기로 사용하게 됩니다. 세 가지 인버터 중 푸시풀 인버팅 앰플리파이어에 대하여 예로서 소신호 해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트랜지스터 모두 포화 영역에서 동작할 때 소신호 등가 회로는 먼저 PMOS를 소신호 등가 모델로 대체하고, VDD는 소신호 성분이 0이므로 그라운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NMOS를 소신호 등가 모델로 대체하고 출력과 입력을 연결하면 다음과 같이 소신호 등가 회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출력 저항을 고찰하여 보면 입력 소신호 전압이 0일 때는 NMOS, PMOS 전류원이 동작하지 않으므로 오픈이 되고, 출력 노드에서는 위쪽을 바라다 본 RDS-P와 아래쪽을 바라다 본 RDS-N이 병렬 연결된 것으로 구하여집니다. 출력 노드에서 전류식을 세우면 PMOS를 통하여 출력 노드로 인가되는 전류는 다음과 같으며, 출력 노드로부터 NMOS를 통하여 빠져나가는 전류와 같아야 합니다. 신호 방향과 부호에 주의하여 이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전압 이득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푸시풀 구조이므로 두 트랜지스터의 GM이 합하여진 트랜스 컨덕턴스가 사용되고, 그에 의하여 발생된 전류가 출력 저항에 곱하여져 전압으로 변환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간단한 반전 증폭기들은 그 전압 이득이 100보다 작은 값으로 응용 분야에 따라서는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에 이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GM을 키우거나 출력 저항을 키워야 하는데, GM은 트랜지스터의 크기와 전류에 대하여 제곱근에 비례하므로 큰 GM을 얻기 위해서는 극단적으로 큰 면적과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캐스코드 회로는 출력 저항을 RDS의 수십 내지 100배로 크게 하면서도 별도의 전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캐스코드 회로를 인버터에 적용하여 캐스코드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력 저항은 출력 노드에서 위쪽을 바라다 본 저항과 아래쪽을 바라다 본 저항이 각각 캐스코드 출력 저항 GM RDS RDS로 주어지기 때문에 전체 출력 저항은 대략 캐스코드 저항의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므로 전압 이득은 입력 전압을 전류로 변환시켜주는 소자 드라이버의 GM과 출력 저항의 곱으로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고, 이 회로에서 이 트랜지스터들이 드라이버로 동작합니다. 왼쪽에서 각각 N 드라이버, P 드라이버를 사용한 캐스코드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를 소개하였는데, 이 둘을 조합하여 GM을 2배로 키울 수 있는 푸시풀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으나 출력 전압의 범위가 매우 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출력 범위를 고찰하기 위해 먼저 NMOS 측 캐스코드 바이어스 전압 VN에서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트랜지스터가 포화 영역에서 동작하기 위한 범위를 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VN이 주어지면 M2 트랜지스터 게이트 소스 사이에 VT 플러스 VD 셋의 전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VDN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여기에서 파랑선은 VD 셋을, 빨강선은 VT를 나타냅니다. VDN이 정하여지면 M1이 포화 영역에서 동작하기 위해서는 게이트 전압이 드레인 전압에 VT를 더한 것보다는 낮아야 하기 때문에 허용되는 입력 전압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한편 M2가 포화 영역에서 동작하기 위해서는 드레인 전압이 게이트 전압에서 VT를 뺀 것보다는 높아야 하므로 허용되는 출력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PMOS 측 조건을 살펴보기 위하여 허용되는 가장 높은 입력 전압을 기준으로 고찰해 보면 M3가 포화 영역에서 동작하기 위해서는 드레인 전압이 게이트 전압에 VT를 더한 것보다는 낮아야 하므로 VDP의 최대 허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VDP를 기준으로 M4가 포화 영역에서 동작하기 위해서는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VT 플러스 VD 셋이 필요하므로 VP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M4가 포화 영역에서 동작하기 위해서는 드레인 전압이 게이트 전압에 VT를 더한 것보다는 낮아야 하므로 출력의 최대 허용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하여집니다. NMOS 측과 PMOS 측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출력 범위는 다음과 같이 매우 좁은 범위가 됩니다. 이러한 좁은 출력 범위의 근원적인 원인은 공통된 입력을 가장 위쪽의 트랜지스터와 가장 아래쪽의 트랜지스터에 인가하면서 동작 범위를 모두 만족시키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입력 신호에 대하여 NMOS 쪽에 인가할 때와 PMOS 쪽에 인가할 때 다음과 같이 일정한 전압차 VB를 두면 출력 범위가 넓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입력 신호와 NMOS, 입력 신호와 PMOS 입력 사이에 각각 일정한 전압 차를 유지하여 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레벨 시프트라고 불리는 소스 팔로우를 이용하여 각각 NMOS 소스 팔로우와 PMOS 소스 팔로우를 추가하여 줌으로써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방법에 대하여 다음 섹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하였던 디퍼런셜 페어, 커런트 미러, 앰플리파이어, 푸시풀, 그리고 캐스코드 회로가 모두 조합된 미러드 캐스코드 오퍼레이셔널 트랜스컨덕턴스 앰플리파이어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디퍼런셜 페어는 두 입력 전압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디퍼런셜 커런트 IN과 IP를 발생시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캐스코드 회로는 높은 출력 저항으로 큰 전압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푸시풀로 구동하기 위해서는 NMOS 드라이버와 PMOS 드라이버 사이에 충분한 동작점 전압 차가 있어야 합니다. 입력 전압을 전류로 변환하는 드라이버를 캐스코드 최상단과 최하단에 있는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지 않고 디퍼런셜 페어가 전압을 전류로 변환하였으므로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디퍼런셜 페어의 전류를 캐스코드로 전달하기 위하여 커런트 미러를 통하여 캐스코드 회로로 복사하여 인가할 수 있습니다. 캐스코드 NMOS 쪽에는 위에서 복사한 IP와 상보적인 전류 IN을 디퍼런셜 페어로부터 복사하여 와야 되는데, PMOS 커런트 미러를 이용하여 IN을 복사하고 이 전류를 다시 NMOS 커런트 미러를 이용하여 캐스코드에 복사하여 줍니다. 이 경우 캐스코드 가장 상단 P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압은 VDD로부터 VT 플러스 VD 셋을 뺀 전압을 동작점으로 하여 소신호가 변화되며, 가장 하단의 N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압은 VSS에 VT 플러스 VD 셋을 더한 전압을 동작점으로 하여 소신호가 변화되기 때문에 PMOS와 NMOS 사이에 전압 차를 보장하여 줍니다. 이와 같이 하여 푸시풀로 동작하면서도 넓은 출력 범위를 보장하게 됩니다. 다시 전체 회로의 동작 원리를 정리하면 최초 입력 전압을 전류로 변화하는 것은 디퍼런셜 페어이며, 이를
다시 전압으로 변환하는 것은 캐스코드 출력 저항이기 때문에 커런트 미러를 이용하여 디퍼런셜 페어의 전류를 출력으로 전달하고 출력 저항을 키워 높은 전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회로에는 12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고 노드가 9개에 이르기 때문에 완전한 해석은 너무 복잡하여 다룰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관계들만으로도 OTA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OTA는 보다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회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본 블록이므로 위에서 제시한 디자인 이퀘이션들의 상관관계를 충분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디퍼런셜 입력 신호는 다음과 같이 커먼 모드 전압 VC를 기준으로 두 노드 전압이 디퍼런셜 신호에 따라 대칭적으로 움직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커먼 모드 VC 전압원 위에 서로 반대 부호를 갖는 볼테지 컨트롤드 볼테지 소스 두 개를 배치하고 VD 전압에 의하여 서로 반대 부호의 전압이 발생하도록 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입력 신호가 완전히 대칭적인 디퍼런셜 시그널이라고 하여도 회로가 좌우 및 상하가 완전하게 대칭적이지 않기 때문에 입력이 0일 때 출력이 0이 되는 원점을 지나는 특성 곡선을 얻을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임의의 옵셋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DC 아날리시스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옵셋 전압을 확인하고 소신호 또는 AC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때는 이 옵셋 전압을 디퍼런셜 입력의 DC 전압으로 더하여 주어야 합니다. 만약 트랜지스터의 크기나 전류 등을 조금이라도 변화시켰다면 전혀 다른 옵셋 전압이 발생하게 되므로 DC 아날리시스를 통하여 옵셋을 파악하는 과정부터 다시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옵셋 설정은 시뮬레이션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에 있어서는 학기 후반부에 소개할 피드백이나 옵셋 제거 기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옵셋은 여전히 회로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약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 개의 증폭기를 사용하여 높은 전압 이득을 얻는 방법을 멀티 스테이지 앰플리파이어 또는 캐스케이드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다단으로 연결된 증폭기의 전체 전압 이득은 이상적으로는 각 단의 이득의 곱으로 구하여집니다. 이때 앞단이 정상적인 증폭기로 동작하는 출력 범위 안에 다음 단이 증폭기로 동작하는 입력 범위가 놓여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단에서 설계된 동작점이 다단 연결함으로써 변화되지 않아야만 각 단이 정상적인 증폭기로 동작하여 전체 이득이 각 단 이득의 곱이 됩니다. 다단 연결할 때 뒤에 오는 증폭기가 앞단의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로딩 이펙트라 하는데 예를 들어 개별 증폭기를 다음과 같이 각 단의 개별 전압 이득을 갖는 볼테지 컨트롤드 볼테지 소스와 출력 저항으로 모델링하였을 때 뒤에 연결된 증폭기가 유한한 입력 저항을 가지고 있다면 첫 번째 단 출력 VO1은 입력 전압을 A1배한 것이 아닌 앞단의 출력 저항과 다음 단의 입력 저항이 볼테지 디바이더로 동작하여 실제 첫 번째 단의 전압 이득은 A1보다는 작은 값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로딩 이펙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단 연결하는 증폭기의 입력 저항이 출력 저항보다 매우 크게 설계하여야 됩니다. 다단 증폭기의 예로 지난번 설명하였던 싱글 스테이지 OPMP에 다음과 같이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를 추가하여 투 스테이지 OPMP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각 단의 전압 이득은 GM과 출력 저항으로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고 두 번째 단의 입력 저항이 무한대이므로 로딩 이펙트가 없어서 전체 전압 이득은 두 전압 이득의 곱으로 다음과 같이 캐스코드 회로와 비슷한 값으로 구하여집니다.
여기에서 PMOS 드라이버에 기반한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를 사용한 이유는 첫 번째 단의 출력 범위가 비교적 높은 전압 쪽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두 번째 단의 정상적인 입력 범위를 이에 맞추기 위해서 PMOS 드라이버를 사용한 것입니다. NMOS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경우는 동작 범위가 매우 좁게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캐스코드 회로는 출력단에 여러 개의 트랜지스터를 전원전압 사이에 쌓아야 했기 때문에 트랜지스터가 포화 영역에서 동작하는 출력의 범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높은 전압을 사용하여야 하는 반면 투 스테이지 앰프는 상대적으로 낮은 전원전압에서도 동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각한 스테빌리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학기 후반부 피드백 회로 섹션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출력단 회로는 원하는 크기의 출력 전압을 얻기 위해서는 부하 저항과 카패시터에 필요로 하는 전류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부하가 저항인 경우에는 출력단 회로를 다음과 같이 떼분한 등가 회로로 모델링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출력에 부하 저항 RL이 연결된 경우 출력 전류 IO에 의하여 출력 전압 VL이 발생하게 되는데 출력 전압 VLmax를 발생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출력단의 최대 출력 전류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또한 로딩 이펙트 없이 출력 전압을 부하 전압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출력 저항이 부하 저항보다 매우 낮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부하가 카패시터인 경우에는 출력단 회로를 다음과 같이 노턴 등가 회로로 모델링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출력에 부하 캐패시터 CL이 연결된 경우 출력 전류 IO를 적분하여 출력 전압 VL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력 전압의 변화 속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누소이달의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출력 신호의 최대 진폭과 주파수 곱보다 큰 전류를 출력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력 전류가 최대한 부하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출력 저항이 매우 커야 하지만 출력 저항과 부하 캐패시턴스에 의하여 매우 낮은 주파수에서 폴이 형성되어 신호의 동작 범위를 제약하게 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출력단은 최대 출력 전류가 가장 중요한 설계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큰 전력을 소모하며 전력 효율을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회로에서 출력 전압이 양수이기 위해서는 높은 전압의 전원으로부터 전류가 공급되어 부하에 전달되어야 하며 출력 전압이 음수이기 위해서는 부하 저항으로부터 전류를 빼내어서 낮은 전압의 전원으로 흘러나가야 합니다. 이때 부하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IL에 의하여 발생되는 출력 전압을 VO라고 하면 예를 들어 입력이 다음과 같은 시누소이달 웨이브폼일 때 IP와 IN은 이상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반주기 동안 흐르게 되며 부하에는 이 두 전류 차가 다음과 같이 흘러 출력 전압이 발생합니다. 먼저 전원에서부터 공급되는 전력을 계산하여 보면 전력은 매 각 시점대의 전압과 전류를 곱하여 적분하고 총 에너지를 구하여 이를 관측시간, 주기로 나누어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주기 동안 IN으로 공급되는 전력과 반주기 동안 IP로 공급되는 전력을 각각 구하여 전체 전력을 구할 수 있는데 IN의 경우 전류가 전원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므로 음수이고 또 전원 전압 또한 -VCC로 음수이므로 두 음수 곱이 되어 IP와 같은 부호를 갖게 됩니다. 출력 전류가 진폭 Imax를 가지고 주기 T인 시누소이달 신호라면 전원으로부터 공급되는 총 전력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부하 저항에 전달된 전력은 매 시점에서의 전류 제곱과 저항을 곱하여 적분하고 주기로 나누어서 구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반주기에 대하여 각각 구한 후 총합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여기에서 전력 효율을 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는데 최대 전압 진폭인 RL 곱하기 Imax는 전원 전압 VCC보다 클 수 없기 때문에 전력 효율은 반드시 4분의 파이보다 작은 값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푸시풀 구조에서는
전원전압과 출력 사이의 전류 경로를 트랜지스터로 형성하고 전류를 부하로 소싱하거나 부하로부터 전류를 싱킹하여 출력 전압을 증감시키는 방법으로 동작합니다. 신호 전 범위에서 소스와 싱크가 모두 동작하거나 신호 부호에 따라 소스 또는 싱크만을 동작시켜 중첩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호가 작은 영역에서는 소스와 싱크를 모두 동작시키지 않고 신호가 일정 크기 이상일 때만 소스 또는 싱크를 동작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각각의 동작 방식에서 입력, 출력 전압과 소스 전류 IP, 싱크 전류 IN의 관계에 따라 회로 클래스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하고자 하는 입력 신호 전 범위에 대하여 소스 및 싱크 전류가 다음과 같이 반대 기울기로 모두 동작하는 경우 입력 또는 출력 신호가 0일 때도 동작점 전류가 소스와 싱크를 통하여 흐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였던 중폭기들은 트랜지스터가 포화 영역에서 동작할 때를 전제로 설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그룹에 속하며 이 동작을 클래스 A라고 합니다. 한편 신호 부호에 따라 소스와 싱크 둘 중 하나만이 동작하는 경우 소스와 싱크 트랜스컨덕턴스가 완전하게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구간에서의 전압이득 차이로 인한 신호 왜곡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동작 방식을 클래스 B라고 합니다. 클래스 A는 동작점 전류가 항상 소스와 싱크를 거쳐 전원으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전력 효율이 높지 않은 반면 클래스 B는 전류가 모두 부하로 전달되므로 앞절에서 구한 이론적인 최대 전력 효율에 근접한 전력 효율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A의 높은 선형성과 클래스 B의 높은 전력 효율의 중간 지점에서 적절히 최적화하기 위하여 동작점 전류를 낮게 설계하고 신호가 작은 범위에서는 클래스 A로 동작하지만 큰 신호에 대하여는 클래스 B로 동작하는 방식을 클래스 AB라고 합니다. 클래스 AB와는 반대로 클래스 B보다 소스와 싱크가 동작하는 범위를 더욱 줄여 신호가 작은 범위에서는 소스와 싱크 모두 동작하지 않으며 신호가 충분히 큰 경우에만 어느 하나의 드라이버를 동작시키는 방식을 클래스 C라고 하는데 출력 전압이 신호를 표현하지 못하는 데드존이 있어 신호 왜곡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전력 효율이 매우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클래스 C보다 더 극단적으로 소스와 싱크가 중첩되지 않는 스위치를 사용하고 전압을 출력한다기보다는 출력 전압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동작 방식을 클래스 D라고 합니다. 클래스 A와 클래스 D를 조합하여 신호가 작은 범위에서는 클래스 A로 동작하지만 신호가 큰 범위에서는 클래스 D와 같이 스위치로 동작하는 방식을 클래스 AD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동작 방식과 그들의 조합이 가능하며 지금까지 설명한 동작 방식이 적용된 회로의 예를 몇 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다음과 같은 인버터에서 동작점을 설정하고 소신호를 인가하여 전압을 증폭하는 경우는 클래스 A에 해당됩니다. 다음과 같은 푸시풀 소스 팔로에서 입력 전압이 NMOS 트랜지스터의 스레스홀드 전압보다 높은 경우에는 NMOS만 온되며 반대로 입력 전압이 PMOS 트랜지스터의 스레스홀드 전압보다 낮은 경우에는 PMOS만이 온되어 작은 신호 범위에 대해서는 두 트랜지스터 모두 오프되어 있기 때문에 클래스 C로 동작합니다. 푸시풀 소스 팔로우의 입력 전압부터 각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사이에 각 트랜지스터의 스레스홀드 전압에 해당하는 전압을 추가하는 경우 입력이 포지티브이면 NMOS만, 네거티브이면 PMOS만 온되는 클래스 B로 동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입력과 게이트 사이에 추가된 전압이 스레스홀드 전압보다 크게 설계하면 작은 입력 범위에서도 NMOS와 PMOS가 모두 온되어 클래스 AB로 동작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업, 다운 제어 신호에 의하여 온, 오프되는 스위치를 통하여 캐패시터 부하에 전류를 소싱 또는 싱킹하여 출력 전압을 증감시키는 회로를 차지 펌프라고 하는데, 이는 클래스 D 동작에 해당합니다. 클래스 D 차지 펌프에 클래스 A로 동작하는 증폭기를 추가하여 클래스 AD로 동작하는 다이나믹 앰프를 구현할 수 있는데, 클래스 A 증폭기의 동작점 전류 및 트랜스 컨덕턴스를 작게 설계하여도 큰 신호에 대하여서만 스위치를 ON 시켜 출력 전압을 빠르게 변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선형성, 동작 속도, 전력 효율을 모두 개선할 수 있습니다.